네, 이장 발표 시작할게요. 저는 2.1.1이랑 2.1.2 둘 다 발표를 맡았고, 어, 제가 발표할 부분은 선형 방정식입니다. 일단, 식을 먼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으로, 코에피션트랑, 어, 베리어블들을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결합한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변수 같은 경우에는 x1부터 xn까지의 변수가 있고, 그리고 a1부터 an, 그리고 b는 상수고, 이거를 개수라고 합니다. 이때 얘들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선 x 플러스 3y는 4. 이거는 위에 나왔던 식과 똑같이 선형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x 마이너스 파이 y는 3. 이것도 파이가 상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수라고 봐서 선형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x 플러스 3은 6y. 이거는 어, 6y를 왼쪽으로 그리고 3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은 이런 식이 나와서 결국에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고요. 회색으로 표시한 루트 3x 마이너스 y는 루트 5. 이거는 루트가 x나 y의 변수 같은 곳에 포함된 씌워진 것이 아니라 상수에 씌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가 다 상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코사인이랑 사인 같은 경우에도 삼각함수가 x랑 y에 씌워진 게 아니라 1에 씌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수가 x, y라는 변수에 곱해졌기 때문에 선형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밑에 얘들을 조금 더 볼게요. 어, 우선 첫 번째 식 이거는 어떨까요? 루트 x 플러스 3y는 4인데 루트가 x에 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x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밑에 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x가 1승이 아닌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은 이게 선형 방정식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선형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보면 bx-7y 제곱인데 이것도 y의 제곱이죠. 그래서 1이 아니기 때문에 선형 방정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4y 플러스 2xg는 1.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들이 곱해지면 또 마찬가지로 선형 방정식이 아니고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어거지로 합성함수로 보면 밑에 설명에 의해서 어, 이게 선형 방정식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도 x, y가 삼각함수 합성된 거기 때문에 선형 방정식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lnx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g의 마이너스 1승이고 이게 곱하기 y이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선형 방정식이 아니게 됩니다. 밑에 조금 더 보시면은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두 가지 변수로 나타낸 이 선을 보면 어, 2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선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세 개의 변수일 경우에는 3차원 공간에서 평면을 표시합니다. 이제는 밑에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음, 그 선형 방정식을 여러 개의 선형 방정식을 한꺼번에 푼다는 말은 x1에서 xn을 구하는 겁니다. 이 x1에서 xn은 여러 개의 그 선형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런 x이고요. 밑에 정의를 보겠습니다.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거는 음,
선형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그 세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는 이런 식으로 x는 x1부터 xn 이렇게 벡터로 표시가 되고 만약에 x가 이렇게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x를 모은 것을 솔루션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하적으로 좀 더 보자면 음, 선형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이 방정식의 교선이나 교집합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교집합이 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 아니 만약에 변수가 두 개면은 이 선들의 교점을 구하는 거고 만약에 그 변수가 여러 개면 플레인이나 하이퍼플레인의 인터섹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거를 보면 밑에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 반면에 이렇게 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거 두 개가 사실 같은 식이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곱하기 2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니까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집합이 모든 이 선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어, 솔루션이 무한대로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이동을 한 선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점이 없을 거고 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냥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해가 없거나 하나만 있거나 무한대로 많거나 중에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이 중에 한 개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거는 밑에 조금 더 증명이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행렬로 선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 n개의 선형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행렬로 풀면은 행렬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렬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거는 일단 네, 이런 식이고 A11, A21, AN1 그리고 ALN, ANN까지 있고 X가 이렇게 곱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B1부터 BN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한번 더 볼게요.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금방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것도 어, 앞에 개수랑 변수랑 여기 있는 개수까지 다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넘어갈게요. 어,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 좀 정리해보면, 이게 트리코토미 for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어, 위에, 그 위에 페이지. 응.
이게 지금 뭐 제가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에, 계수와 변수를 분리해서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쓸 때, 여기 1, 2, 3, 4, 이것은 행렬이고, 네, x, 그러면, y는 벡터고, 그 다음에 4, 6, 이것도 벡터고, 네,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음미를 하고 싶은데, 뭐 질문을 하고 딴지를 걸어야 음미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딴지 걸 건 또 별로 없고.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행렬이 나오는데, 행렬이라는 게, 요 1, 2, 3, 4, 요 네모 안에, 요 왼쪽에 1, 2, 3, 4. 네, 요게 행렬이고, x, y, 4, 6. 이거는 벡터고. 이제 이거를 계속 변형해 가면서 뭐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행렬로 바꾸면 좀 더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행렬이라는 게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불과한 거죠. 불가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쓰임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립 1차 방정식으로부터 뭐 행렬이라는 개념을 유추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되게 무궁무진한 어떤 그 성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행렬 공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짜 1, 2, 3, 4는 그냥 행렬이고, 뒤에 그 두 개는 연수인가요? 제가 스피커가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저 괜찮- 자신이 없어서. 진짜 1, 2, 3, 4는 행렬이고, 뒤에 XY하고 4, 6이었나요? 걔들은 벡터고 그런 건가요? 네,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4, 6도 벡터예요? 음, 근데 아까, 벡터의 정의가 이게 1을 품면 어쩌고 이런 건가? 근데 사실 4,6은 벡터라고 봐도 되고 행렬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꼭 벡터라고 봐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겠네요. 저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코에피션트 계수 얘기했는데 책에 보니까 1, 2, 3, 4, 4, 6은 계수이고 x, y는 변수이다 이런데 네. 어, x, y랑 4, 6은 벡터이고 1, 2, 3, 4는 그냥 행렬이다 이러니까 그거 좀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 정의가 되게 중요한, 그 미아쌤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나누는 것조차도 몰랐거든요. 허윤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46 같은 게 행렬도 되고 벡터도 되고 1, 2, 3, 4도 행렬도 되고 벡터도 될 수 있는데 요 케이스에서는 이 자체가 이 선형 변환이 R2에서 R2로 가는 거거든요. 선형 변환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벡터 공간인 R2에서 벡터 공간인 R2로 가는 선형 함수를 행렬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그, 그 벡터 공간의 원소가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R2가 벡터 공간이니까 R2의 원소는 컴포넌트가 엔트리가 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X, Y, 4, 6이 여기서는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벡터를 말하려면 먼저 벡터 공간을 먼저 말을 하면은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는 다른 종류의 벡터 공간을 생각했을 때 거기서의 벡터가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R2에서 R2로 가는 거니까 X, Y와 4, 6이 벡터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게 그 벡터라는 게 순서쌍 이런 말을 하는데 순서쌍 그러니까 X, Y, 4, 6은 X와 Y, 4, 6 이렇게 순서로 된 쌍이죠. 뭐 X, Y, Z, 뭐 4, 6, 8, 뭐 이런 순서 쌍도 있는 거겠죠. 근데 1, 2, 3, 4는 예를 들면 1, 2를 그 하나의 행이죠. 하나의 행으로 보고 3, 4도 하나의 행이니까 1행과 2행의 순서쌍이니까 이것도 벡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벡터가 순서쌍은 아니고 어, 벡터가 순서쌍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여기서 가장 쉬운 벡터 공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쉽게 그냥 뭐 4, 6 이런 식으로 순서쌍으로 가장 쉽게 표현되는 건데 예를 들면 1, 2, 3, 4 같은 이런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역시 이 4, 6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코오디네이트 벡터라 그러거든요. 그게 그럼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코오디네이트 벡터면 좌표 벡터라고 그러나? 좌표 벡터. 예, 그러니까 이거 1, 2, 3, 4라는 행렬이지만 이거를 어떤 이 하나의 순서상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거를 베이시스를 정하는 거예요. 베이시스를 어떻게 정하냐면 1000이라는 행렬을 베이시 1000이라는 행렬하고 0100이라는 2 곱하기 2 행렬 그다음에 000 그렇죠. 예, 그다음에 0100 그다음에 0010 그다음에 0001 0001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1 곱하기 1000 그다음에 2 곱하기 0100 그다음에 3 곱하기 0010 그다음에 4 곱하기 000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뭐라 그러죠? 베이시스에 의해서 그게 1, 2, 3, 4라는 1 곱하기 4 형식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금 R2에서는 2원, 2라는 뭐 2원, 2투고 R3에서는 2원, 2투, 2쓰리 이런 것들이 베이시스가 돼서 그 앞에 있는 개수만 따갖고 우리가 그 4, 6 하면 4, 6이란 게 뭐냐면 4 곱하기 2원 플러스 6 곱하기 2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개수만 따갖고 4, 6이라는 순서상으로 표현하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베이시스를 가지고 선형 결합을 나타내면은 그것을 1, 2, 3, 4라는 1 곱하기 4 행렬로 나타내는 거죠. 아니, 1 곱하기 4라는 어떤 그 좌표 벡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또 행렬을 이용해서 또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함수, 다항함수 같은 거, 다항함수도 이게 벡터 공간이 되거든요. 그럼 다항함수도 예를 들면 x제곱, x1 이런 것들을 베이시스로 해서 나타내면 그 개수들 가지고 그냥 따가지고 역시 또 이런 순서상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마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말씀은 베이시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다 벡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일단 벡터 공간이 있으면 벡터 공간이 됐을 때 벡터 공간의 원소유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떤 베이시스를 정해서 그 베이시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지니까 이제 어떤 그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베이시스를 또 바꾸면은 또 좌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행렬하고 벡터가 본질적으로 같은 거네요. 그렇죠. 행렬도 벡터가 될 수가 있고 벡터도 행렬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말하느냐를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요 1, 2, 3, 4도 벡터고 x, y도 벡터라고 하면 요 맥락에서는 조금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R2에서 R2로 가는 선형 변환을
행렬로 나타내는 것이고 벡터 자체는 XY와 4, 6이 벡터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벡터 공간이 R2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의역도 R2고 R2에서 R2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그 벡터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거기서의 벡터는 X, Y와 4, 6이 되지 1, 2, 3, 4가 R2의 벡터는 아니잖아요. 원소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명쾌하네. 예. 네, 그럼 밑에 이제 넘어갈게요. 예. 어, 이 정리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정리인데, 트리코토미 for linear system이라는 정리입니다. 선형 방정식은 어떤 선형 방정식이든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해가 무한대로 있거나 이 셋 중에 무조건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트리코토미라는 게 좀 일반적인 말 같아서 조금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이게 실수로도 쓰이는 거더라고요. 트리코토미로라고 해서 AB가 실수일 때 이 부등호 이거 세 개 중에 한 개는 만족한다.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수는 음수이거나 영이거나 양수이거나 이것도 트리코토미로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죠? 이거에 대한 증명을 좀 볼게요. 트리코토미가 뭐죠? 우선 네? 트리코토미가 뭐예요? 3분법이요. 3분법? 2분법은 다이카르미 해가지고 카르미는 자른다는 말이고 트라이가 앞에 3개니까 3분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네. 말하자면. 네. 그럼 이 3분법은 이 저 세 가지로 무조건 변환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트라이코토미 3분법이겠네요. 그쵸. 세 가지 중에 중복되는 게 무조건 하나는 예, 중복되는 게 없어서 이렇게 그러나 봐요.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볼게요. 어,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막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바꿔서 증명하는 방법이 이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무조건 두 개의 해가 있으면 이게 무한하다는 걸 보이면은 이거랑 이게 해결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해를 가졌을 때 이게 해가 무한히 많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다른 솔루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는 X1이랑 X2라는 두 개의 다른 솔루션을 가정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해가 되니까 AX는 B에 각각 X1, X2를 넣었을 때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어, 이게, 어, 이거 두 개를 만족했을 때, 어, 솔루션이 무한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나타낸 이 모든, 이 모든 벡터들이 다, 어, 해가 된다고 보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에 있는 벡터들을 표시한 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스칼라가 모든 실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선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걸 좀 더 전개를 했습니다.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게 각각 B가 되고, 이것도 B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B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결국에는 같기 때문에, 어, X1이랑 X2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직선에 있는 그 X가 다 해당한다는 거.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잘 못 쫓아가겠는데요? 어, 혹시 어디서 잘 이해가 안 네모 되시나요? 칠때 A 1 마이너스 CX1 플러스 CX2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아, 이게 처음에 가정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X1이랑 X2만 놓고 봤을 때 모든 무한적으로 해를 가지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바로 1 빼기 CX1 더하기 CX2라는 게 바로 솔루션이라는 게 이게 직관이 잘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게 그냥 이게 전개를 해보면 이게 B가 된다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냥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 1 빼기 C 하고, 그러니까 아까 도화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X1하고 X2가 두 개가 AX1이 B가 되는 거하고 AX2가 B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X1하고 X2가 서로 다른 거에서 더 많은 C가 상수이기만 하면은 저거는 무한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인피니트 매니 솔루션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런 거를 보이기 위해서 약간 세팅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증명을 위한 증명이라고 세팅?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진짜 직권 가지고 이렇게 적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옆에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다시 한번 설명 좀 아, 해주시겠어요? 네. X1이랑 X2가 서로 다른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직선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어, 이렇게 그린 거고, X1, X2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게 직선이 종점만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X가 예를 들면 뭐 가장 쉬운 경우 R2라고 했을 때, R2의 원소라고 했을 때, X1, X2 같은 게 R2의 원소라고 했을 때, 요렇게 선형결합으로 나타내지는 걸 보면은, 아, 이게 직선인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직선, 음, 어, 평면 같지도 선생님 않고, 말씀하신 대로 X1, X2가 C가 차원이 바뀌니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X1, X2가 왜 이게 그 직선이 아니라 점처럼 느껴지는지 그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아, 그 직선은 제가 종점만 따라서 그린 거예요. B가 되는, 이게 원래 보통 많이 쓰는 테크닉이거든요. 증명할 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드밴스드 리니어 알제브라 하면은 거기에 이제 포지티브 디피트 매트릭스라고 나오는 그 단원인데 거기서도 이거 많이 쓰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림 그리신 게 정확하게 이거 그리신 게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은 C가 1이면은 X2가 되고 C가 0이면 X1이 되잖아요. 이 방정식 자체가. 그러면서 C를 조금씩 늘린다고 생각하시면은 0에서 1로 가는 이렇게 C가 0에서 1로 이렇게 움직일 때 C1에서 C2로 움직이는 그 선이 나올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이 그림을 이걸 의미를 얘기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선이 나오는 게 맞아요, 사실은. 선이 여기 그 벡터를 따라서 그 움직이는 그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로를 이렇게 계속 화살표가 가르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경로가 되는 거고 아까 허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B가 나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무한하다는 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여기서는 그냥 어떤 걸 무한한 게 많은 해가 있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그냥 AX1 플러스 BX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크닉으로 딱 이렇게 두면은 무한하다는 걸 또 보이면서 계산도 깔끔하게 딱 일어나오죠. 예, 약간 그래서 그런 테크닉이 있나 그래서 이건 증명한 테크닉이. 알겠습니다. X1 벡터, X2 벡터가, 어, 이 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라면, 그러면 그것과 1-CX1 플러스 CX2라는, 벡터를 생각할 수 있고, C를 무한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해는 무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그러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 이제 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컨시스턴트하다는 용어가 쓰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가지면 컨시스턴트하다고 하고 해가 아예 없으면은 인컨시스턴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트하다는 말은 해가 한 개 있거나 무한히 많이 있거나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얘가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개가 여기 겹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컨시스턴트 하다는 거고 평행한 이 두 선은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인컨시스턴트 하다는 예였습니다. 2.1.2에는 이게 사다리꼴 행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선형 방정식을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게 삼각형 형태로 만들라는 건데 어떤 말이냐면 어, 이런 식으로 변수가 삼각형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왜 좋냐면 밑에 있는 이거를 여기서 z가 2라는 게 금방 나오고 이걸 위에서 위로 이렇게 바로바로 대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꾸면 좀 더 풀기 쉬운 장점이 있어요. 로우 에슐렁 폼이 우리말로 사다리꼴 행렬이에요. 네, 어, 구글 감사합니다. 검색해 보니까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나오죠.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봤던 컨시스턴트, 인컨시스턴트 건데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단 교점이 두 개의 평면이 교점이 있기 때문에 컨시스턴트라고 하고 또세 개의 평면이 한꺼번에 다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컨시스턴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평면이 한꺼번에 다 만나는 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평면이 두 개끼리는 교선이 생기지만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인컨시스턴트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REF로 돌아가서 어,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대입을 하는 방법을 백서브스티투션이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수능 방정식을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식을 바꿀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선 변수를 좀 없애봐야겠죠. 일단 요렇게 x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빼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빼주면 새로운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x를 없앴기 때문에 나머지 2x도 없애봐야겠죠. 그래서 요거의 두 배 한 거를 요거랑 차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건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에서 2y랑 마이너스 2y가 또 겹치네요.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어,
새로운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z는 6 이걸 제일 밑에 써주고 변수 차례대로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되도록 써주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AX는 B 이런 식으로 써왔는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개수만 따와가지고 변수는 빼고 A, B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이 A고 이쪽이 B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변수를 계속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선형 방정식을 풀 때 저희가 가능했던 게 각 행에 스칼라를 곱하거나 아니면 각 행을 바꾸거나 각 행을 더하거나 이런 변환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거 세 개, 어, 이거 세 개의 변화를 이렇게 세 개의 변형을 했을 때 이거를 로우 이퀴밸런트라고 부릅니다. 잠시만요. 여기 스와핑이 뭐였죠? 바꾸는 이게 거예요. 그 행끼리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RI랑 RJ가 있는데 RI는 I 번째 행이고 RJ는 J 번째로 그 행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혹시 그게 뭐 리플렉션 찾는 거 그거였나요? 뭐였는지. 플렉션은 여기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서 방정식을 풀 때 그냥 이거끼리 순서를 바꿔서 적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하고 그럼 J를 바꾼다고요? 순서를 바꿔도 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해가 똑같은 그런 변환을 로우 이퀴밸런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행하고 그러니까 행열을 바꿔서 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럼 바로 연습 문제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어그멘티드 행렬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R2에서 R1을 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0이 밑에 나오면 좋기 때문에 이걸 밑으로 바꾸는 거는 행을 수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어, 여기서는 바꾸진 않았네요. 네. 이렇게 연산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연산을 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해가지고 연산을 하면 결국에는 같은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마지막 결과가 이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연산을 수행하면 XYG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아예 아이덴티티 행렬로 바꾸면 음, 여기 XYG를 곱하면 결국에는 XYG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꾸면 이게 결국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 가지 중에 방법을 써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세 가지 어, 변환을 거치면은 결국에는 해가 같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변환들은 어, 다 리버시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칼라를 곱한 거는 스칼라로 나누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바꾼 것도 그냥 다시 바꾸면 원래대로 되고 더한 것도 빼면 원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스칼라를 곱할 때 이게 0이 곱해지면 이게 not reversible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행렬에서 보면 전체 그 행이 다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해가 1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게 영행렬이 다 추가됨으로써 어, 그 해가 무한히 많아집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밑에 REF, RREF로 볼게요. REF라는 거는 일단 그 모든 원소가 그 0인 행은 제일 밑으로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리딩 엔트리라는 게 있는데 리딩 엔트리는 각 행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0이 아닌 수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 엔트리가 어, 다른 밑에 있는 리딩 엔트리보다 위에 있는 게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 이건 밑에 예시 보면서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RREF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딩 엔트리가 1이고 1 위에는 다 무조건 0인 그걸 RREF라고 합니다. 기하행 일단 사다리꼴이죠. 네? 기하행 사다리꼴. 이렇게 Reduced to low echelon form. 이걸 기하행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죠. 네. 기하행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가 설명만 보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예시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리딩 엔트리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밑에도 다 0이, 네, 0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 같은 이건 경우에는, 리딩 엔트리인데 2도 리딩 엔트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위에 3이 있잖아요. 각 행에서 첫 번째 나오는 0이 아닌 수를 리딩 엔트리라고 보면 된다. 아, 행에서 처음 나오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RF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각 리딩 엔트리가 다 1이고, 이 위에, 1 위에 있는 것들이 다 0이죠. 그래서 이거를 RRE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일반화된 걸 보자면, 그 별표는 0이 아닌 숫자고, 이거는 어떤 수든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REF인 게, 일단 0행이 제일 밑에 행으로 가 있고, 그리고 리딩 엔트리도 순서가 잘 맞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화면에 RREF 같은 경우에는 리딩 엔트리가 이렇게 다 1이고요. 이 위에는 다 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볼게요. 일단 이거는 1이 리딩 엔트리인 건 맞지만 이 위에 2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RREF는 아니고 REF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리딩 엔트리인데 이건 위에 0이 있네요. 그래서 RREF로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딩 엔트리가 다 1이 아닌데 REF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REF고요. D 같은 경우에는 리딩 엔트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리딩 엔트리가 여기 나기 때문에 밑에 여기 0이 나와야 돼요. REF라는. 그래서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REF가 아닙니다. 요 C가요. C가 네, 여기 행사다리꼴이잖아요. 네, REF.
REF가 아닌 경우는 어떤 건가요? 여기는? D가 REF가 아니에요. E가요? D, 예시 D. D? 어, 왜냐면은 REF라면은 여기가 0이 돼야 되거든요. 아, 맨 밑에 게 영행렬인 게 REF예요? 리딩 엔트리 밑에는 무조건 0이 와야 돼. 이거는 밑에는, 이거 이상이네. 그럼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REF의 뭐지 사다리꼴처럼 그렇게 안 되고 그 1이 리딩 엔트리가 같은 열에 있는 게 나오면 그거는 REF가 아닌 거지요. 사다리꼴처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데? 아까 D처럼 리딩 엔트리 밑에 어떤 수가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REF가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이 뭐 첫 번째 행은 1 하지 말자. 첫 번째 행은 뭐 3, 0, 1, 뭐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행이 똑같은 거죠. 0, 이렇게요? 어디에 쓰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이 뭐 3, 0, 1, 이렇게 되고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네. 행이 0, 0, 2, 뭐 0, 2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세 번째 행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똑같다는 말이 뭐랑 같은 0, 말이에요? 0, 2 스타. 예, 예. 네네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사다리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REF가 아닌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책 뒤에 나오겠지만 REF하고 RREF하고 되면 뭔가가 계산이 쉬워서 그럴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얘네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계산하기 쉬운 게 일단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RR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리딩 엔트리가 1이고 그 밑에도 위에가 다 0이기 때문에 헤드를 금방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 계산을 더 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장점. 음, 그리고 RREF는 한 개로 유니크하게 정해진 게 장점이고. 한 개로 유니크하게요? 네. REF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개로 꼭 정해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음, 한 개가 뭐가 한 개라는 말씀이죠? 이게 유일하게 연산을 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세 아, 가지 아, 제가요, 연산을 아까 했을 때. 네. 뭐였죠? 카름인가? 거기에서 네. 거죠. 그거 말고 여기 연산에서요. 연산이 한 개만 나온다고요? 그 이 RREF는 연산을 했을 형태가 때, 하나밖에 없는 거죠. RREF가. 네. 기하킹 사다리꼴은 연산을 했을 하나밖에 때, 안 나오겠죠. 네. 근데 그 행사다리꼴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사다리 꼴이 뭐죠? 행사다리꼴이 바로 그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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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 한 번 할 때 멀티플리케이션도 하고 수합도 하고 어디션도 하고 아니 이렇게 결과적으로 맨 결과가 여러 마지막에 나온 형태가 나올 수 행렬이 있다고. 예, 그 그 그런 조건을 보면은 REF 같은 경우에는 꼭 리딩 엔트리가 1로 정해지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스칼라를 곱했을 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행에는 어떤 게 1을 곱할 수도 있고 2를 곱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맨 밑에 게 0036인데 이거 0012 이렇게 써도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예. 얘기죠. 예. 네.
명령 1, 2라고 돼 있어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른 형태의 REF가 되는 거죠. 그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REF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까 그냥 말씀하신 거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냥 변형하면은 1, 3, 2, 5는, 그러니까 x, 굳이 하자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g는 5.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를 그리고 아까, 설명하기가 조금 그 계산을 해보면은 많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형식이 해는 똑같은데요. 어차피 그, 그 행사다리 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솔루션의 집합은 같죠. 해집합은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시스템 자체는 약간씩 그 형태가 바뀔 수는 있는 거죠.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 해가지고 그 비약행 사대리꼴까지 가버리면은 이제는 그거는 하나로 결정돼 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 저 김한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요 옆에 있는 그 REF에서 3, 6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1, 2라고 해도 해는 변하지 않거든요. 뭐 3, 여기서 6으로 해도 되고 4, 8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해집합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3G는, 거죠. 시스템에 3G는 6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G는 3이라고 해도 되고, 예. 똑같다고요. 표현 방법이 예,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선형 시스템의 표현만 달라지는 뭐 개수 같은 게 좀 변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 바뀌어지는 것 뿐이지 해는 네네네. 똑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그 쉽게 하나 얘기해드리자면은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x는 3이라는 식이 있을 때 여기다 우리가 2를 곱해도 2x는 6이잖아요. 그럴 때면 3x는 9가 되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전부 다 값은 똑같단 말이에요. 해가 x는 3으로. 근데 이 밑에 있는 두 개 같은 경우가 이제 REF 같은 거죠. 사실 R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행렬로 우리가 안 나타냈을 뿐이지 1차원 행렬로 나타나면은 뭐 원 바이 원 행렬로 나타내면은 이거랑 똑같아지죠. 사실은 RF랑 이 친구도. 근데 이 밑에 있는 두 개는 그냥 저희가 앞에다가 상수만 곱했을 뿐인데 그 해는 결국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셋 다. 그러니까 RF랑 첫 번째가 사실상 RREF가 되는 거고 이제 밑에 있는 두 개가 RF 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은. 밑에가 지금 여기 네. 같은 그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이거는 매트릭스 보고 첫 얘기한 게 번째, 그냥 예를 들어 드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몰라가지고요. 응? 네? 요건 그냥 제가 만든 예시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지금 쓰신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은 뭐 A에서 B 지점까지 서울시청까지 예를 들어서 가는데 뭐 어떻게든 와라 그러면은 경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도착점은 하나니까 RF처럼 되는 거고 마라톤처럼 경로를 정해주면은 그 경로 딱 하나 깔끔하게 생기는 거니까 RRF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연산 깜짝이야. 연산은 차이가 없는데 예, 그 이렇게 좀 꼴이 좀 다르게 나올 뿐이죠. 둘이. 참고로 컴퓨터는 RAF 씁니다. 근데 컴퓨터는 RRAF 안 하는데 컴퓨터는 RRAF가 더 오래 걸리거든요. 컴퓨터는. 그래서 RAF로 컴퓨터는 계산합니다. 그냥 참고로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사람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사람은 RRAF가 더 편합니다. 이 111로 딱 그래요?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핵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긴 하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더 싸게 먹혀요. 근데 인간한테는 그렇게. 컴퓨터는 왜 안 궁금하네요. 근데 컴퓨터는 RRF 걸로 안 쓰는 게 그렇게 RRF로 만드는 게 더 연산이 더 오래 걸립니다. 걔는.
근데 RAF에서 바로 연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밑에서부터 X는 2 이렇게 아니 Z는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에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그게 컴퓨터는 더 빨라요. RAF보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카톡이 자꾸 사람이 그게 시간이 걸리겠네. 아니 근데 컴퓨터도 서브스티튜션. RIF로 하면 할 수 있지 않나요? 밑에 할 수는 있습니다. 컴퓨터. 근데 오래 이는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시간 연산이 오래 걸려요. 컴퓨터는 그 대신. 궁금하네요. 컴퓨터는 연산수를 더하기 하고 곱셈만 보거든요. 저희가 연산 그 컴플렉시티를 계산할 때 더하기랑 곱셈 개수가 얼마인지 특히 곱셈 개수를 많이 봅니다. 곱셈은 더하기의 연장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가지고 곱셈을 특히 위주로 많이 보는데 RREF로 만드는 게 이런 작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건데 이제 막 100바이 100이라든지 1000바이 1000 저는 코딩 같은 거 안 해봐서 잘 감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짠다고 했을 때 예. REF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간명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인가요? 예?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감동? REF를 예. 구하는 어떤 행렬의 그걸. REF를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예. 그다음에 기하행 사다리꼴을 구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 REF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어떤 길이랄까? 뭐 그런 게 더 아, 짧다거나 뭐 그렇다는 뜻인가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길면은 더 느린 건 맞는데 꼭 근데 그런 건 그건 아닙니다.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긴 게 오히려 더 빠른 경우도 있고 길기만 왜냐면 컴퓨터한테 줄은 그냥 한 그냥 줄 뿐이거든요. 그게 그 한 줄 자체가 요구하는 연산이 중요한 거지 줄 수 자체는 크게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는 줄 수가 많으면 당연히 오래 걸리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REF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는 그 다음에 이 백서브스티튜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굳이 빨라요. 뭐 그 RREF까지 갈 필요 없다 이런. 예 RRF까지는 가면은 좀 오래 근데 이거 사실 알고리즘이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데 네. 근데 진짜 이거 코드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런 것도 코딩을 같이 음. 하면서 하면 더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걸 하도 모르니까. 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유리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표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숫자로 무리수는 정확하게 파이만 해도 컴퓨터는 그 자릿수가 정해져 있는데 나타낼 수 있는 자릿수가 근데 파이 같은 경우는 무한소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첫 번째 여기 REF에서 만약에 1 대신에 파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파일을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뭐 3.1415965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갈 건데 이제 끝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이 친구한테 똑같이 그거를 파일로 나누라 그러면은 또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한테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반올림이 아니라 그 뭐라 해야 근사치한 걸 근사치한 걸로 나눈 거기 때문에 정확히 또 1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약간 컴퓨터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그럴 경우에는 막 0.0000 아니 컴퓨터는 파일을 그냥 파일하고 안 쓰고 그거를 숫자로 해요? 예, 그렇죠. 컴퓨터는 전부 다 그쵸. 숫자로 근사치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3.141591을 안 하고 어떤 다른 어떤 파일 나타내는 어떤 뭔가 다른 숫자로 이렇게 그걸 그러니까 뭐 암호라 그럴까? 뭐 그걸 나타내는 다른 숫자가 있겠지. 그 설마 3.141592 그걸 다 하고 있진 않겠죠. 그거 어차피 끝이 없는데. 그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3.14, 반드시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걸 근사치 오차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무리수나, 아니, 특히 무리수 같은 경우가 그게 제일 심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니면 무한 소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3이었나? 그렇게 하면 계속 미친 듯이 끝없이 이어가잖아요. 그게 무한 소수로 바뀌면은. 컴퓨터한테 3분의 참 7은 이상한 없어요. 일이네. 파일이라고 쓰면 될 텐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좀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그 심볼릭 컴퓨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건 다 누메릭 그 컴퓨테이션이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다 전부 다 전환해서 숫자 다 하는. 나타내만 하게끔 돼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근사치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네. 사람처럼 그냥 파이라는 그 심볼을 쓸 수 있게만 되면은 뭐 간단. 근데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걔는 그 대신에 연산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걔는 다 심볼릭으로 바꿔내 컴퓨터는 또 그게 또 오래 걸립니다. 또 그 친구. 컴퓨터는 또 숫자가 또 빨라요. 또 그래요? 그런 거. 네, 그 아, 컴퓨터는 뭐
저 의외로 그런 좀 덜 떨어진 면이 있군요.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파이 그 3.14 뭐 걔를 그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제일 끝에 변수를 숫자로 바꿔 가지고 계산하고 그래도 근사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오 선생님 그 아까 RREF가 훨씬 더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혹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이렇게 REF 같으면은 6이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3을 2번 더하면은 금방 나오는데 RREF로 6을 만들려면 1을 일을 6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해를 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사실 해를 구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RF까지 만드는 거는 인간이나 컴퓨터나 둘 다 빠르죠, 사실. RF까지만 만드는 거는 컴퓨터나 인간이나 빠른데 이제 그걸 어떤 걸 어떤 technology를 이용해서 저희가 해를 구하느냐에 대한 그걸 묻는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REF로 이용하는 게 컴퓨터는 더 빠르고 일반적으로 더 많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RREF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뭐 쓰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한 방법이 있어요. 컴퓨터는 IEF에서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은 이 기하 행사대립꼴로 가야 이게 마이너스 1582 이렇게 아는데 컴퓨터는 요 왼쪽에 행사대립꼴로만 해도 여기까지만 가도 금방 그 해를 구할 수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XYZ가 마이너스 1582다라는 것을 컴퓨터는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도 REF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RREF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인간한테 편한 거는 RREF로 해서 해를 구하는 게 더 편하고 컴퓨터는 REF로 해서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컴퓨터는 그렇군요. 좀 서로 약간 반대인 게 많아요. 서로 간단하게 그냥 적분 같은 것도 우리는 인테그랄 써서 공식 쓰면은 바로 구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컴퓨터는 다 그걸 또 사다리꼴로 우리 그 리만 썸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쉽게 쉬운 알고리즘 쓴다면은. 근데 인간은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리만썸을 써가지고 물론 이제 무한기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컴퓨터도 이제 10,000개, 10만 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서 다 더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적분 그냥 공식 써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울 것 같은데 컴퓨터는 또 거꾸로 하는 거죠. 컴퓨터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 공식하는 그 심볼릭 컴퓨테이션 이용하면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래 걸린다 그거는 또 연산이 그 친구 나름대로 컴퓨터한테 그렇게 시키는 건 되게 고역이에요 사실 숫자밖에 모르는 애한테 심볼 알려주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컴퓨터는 그게 더 골치 아픈 거거든요. 숫자밖에 모르는데 자기는 예, 그렇게 약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고양이나 개를 보고 이게 고양이구나 이게 개구나를 사람은 금방 아는데 컴퓨터는 그거 그렇죠. 아는 일이 되게 힘들다고. 약간 그런 걸로도 저희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한테는 쉬운데 컴퓨터한테는 어려운 게 컴퓨터는 그냥 만들어도 반복 작업 같은 거는 선수거든요. 그런 거는 반복 작업, 반복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행렬 같은 것도 REF로 계산하면 반복 작업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산하는 게. 근데 RREF는 그냥 깔끔하게 딱 8, 마이너스 15 이렇게 딱 반복 작업 할 필요 없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 친구는 구할 때 우리가 해를 구할 때는. 그래서 인간은 RREF가 더 편한데 근데 컴퓨터는 RREF가 더 편합니다. 컴퓨터한테는. 약간 좀 인간이랑 거꾸로 오는 게 많아요. 컴퓨터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REF에서도 더 단순 연산을 해서 RREF가 되는 건데 어떻게 컴퓨터가 이게 더 빠른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지금 행렬수가 저희가 이게 작아서 잘 이게 그건데 만약에 제 이번에 석사 논문 때 썼던 자료만 해도 3천이거든요. 자료 아니 그 행수가. 근데 3천 개면은 벌써 몇십만 개의 그 엘레멘트리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REF까지만 딱 만들면은 컴퓨터는 금방 만든다, REF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를 구하는 게 RREF로까지 가는 그 과정보다 더 짧아요, 컴퓨터한테는. 그게. 왜냐면 RF를 일단 대충 빨리 만든 다음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시 그냥 그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서브스티튜션 써가지고 계산하는 그 방법이 RREF까지 가는 그 과정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컴퓨터한테는. 그게. 그래서
오히려 RRAV는 컴퓨터한테는 잘 안 시켜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이즈가 작으면은 사실 둘 다 그렇게 컴퓨터도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소한 차이 나죠. 네. 컴퓨터는 여기 왼쪽에 행사를 꼴에서 XYG인데 G가 여기 3, 6이라는 걸 보고 네. G는 2다라는 걸 금방 알고 그래서 그 G가 2라는 것을 그 바로 윗줄에다 대입해서 또 Y도 알고 그 위에다 또 대입해서 X도 알고 이런 걸 금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산수 해보면은 이 경우는 한 10번 내로 끝나거든요. 근데 네. RRF는 행연산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행연산을. 근데 행연산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곱하고 더하고 빼는 거의 연속이에요. 그럼 행연산 한 번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도 봐도 행연산 자체가 그렇게 백서브스티튜션보다 얼추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거는 이 경우는 3x3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개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 행연산 하나가 이미 우리가 그냥 스칼라 곱하는 거 하나 해도 3,000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스칼라 연산 하나를. 저희가 예, 행연산 한 번 하기 위해서. 여기 행연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 여기서 지금 마지막 행의 3, 6을 1, 2로 바꾸는 그 과정을 행연산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그거랑 아까 말씀하신 스와핑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행에다 그 스칼라 곱해서 더하고 막 요런 거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행연산이라고 아까 이제 불러주거든요. 이 친구들을. 간단한 예로 스와핑하는 거 하나만 보여주실 예만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떤 예시요? 스와핑.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예. 스와핑 하면은 만약에 1, 2를 바꾸면은 1, 3, 마이너스 2, 5, 1, 9, 마이너스 8, 9 그대로 이런 식으로 행만 바뀌는 거. 잠깐만요. 1, 3, 2. 그냥 예, 예. 왜 바꾸죠? 이렇게 있을 때 조금 더 그 아, 세모꼴로 만들기가 좋아서. 예,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행의 첫째 엔트리가 0일 수가 있잖아요. 일행의 첫째 엔트리가 네. 0이고 두 번째 행이 오히려 1이 있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싹 바꿔버리면 편하잖아요. 사다리꼴 만들기. 예. 예. 이제 이해했다. 예. 예. 아까는 이거를 수학 이제 뒤에 이제 이거를 계속 해보면 계산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로우 이퀴벌런트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로우 행동치. 이퀴벌런트요? 행동치? 네. 행동치. 그게 요즘에 뭐 그 증명의 기초에 그거 갖고 한참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치 관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 예인 것 같아요. 행동치라는 거. 그럼 어떻게 녹화는 마치나요? 마칠까요? 다 네. 한 거예요?